손님들에게는 좀 짜잔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상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손님들은 좋아하는구나. 아직 좀 미숙한 모습들, 허점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관객의 취향입니다. 오랜만에 책처럼 살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책처럼 살기는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읽고 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천들, 행동들을 영상 컨텐츠로 담는 시리즈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3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이 있었어요. 관객의 취향에 대한 고민들. 그런 고민들과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관객의 취향의 경영 방향성? 비전 같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영상 컨텐츠물로 담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즌2로 옮겨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관객의 취향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관객의 취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같은 것들을 손님들에게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우선 이 3가지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 같은 거는 제가 상점이라는 어떤 상업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전통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D&D는 제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 공간이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그냥 힙하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판매하는 물건들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인 거예요. 뭐야 너무 예쁘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를 구경하고 길 건너에 다른 곳을 또 상점들을 구경했는데 뭔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에서 공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 스트릿에서 조금 더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안내문들을 조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D&D 2층에 보면은 한쪽에 책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중고책 같고 독립출판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래서 되게 호기심을 갖고 그곳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이런 독립문화를 되게 사랑하고 이분들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소비하고 계시는구나를 그거를 느끼면서 좀 D&D에 대한 호기심이 갑자기 초반과는 다르게 확 끌어올랐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시가 아니라 물건들을 판매하는 물건들을 다시 샅샅이 보게 됐는데 거의 다 한쪽에는 제주도에 있는 장인분들이 만든 물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은 다 막 수공예품이고 이래서 비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저의 수준에서 비싼 거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좀 보게 되었고 근데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서 왜 이렇게 비상업적인 물건을 팔까라는 저는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이 또 하나의 디자인 이 책과 D&D 디파트먼트에서 배운다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2권의 책을 거기서 구매를 해왔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되었던 거구나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많이 설명하지 않고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손님들에게는 좀 짜잔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상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되게 완성되고 체계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게 멋있잖아요. 뭔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막 이걸 이렇게 해서 구해왔고 그래서 이런 거를 했고 막 이런 거를 막 그러니까 제발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쿨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쿨해 보이게 이렇게 이런 거 있어. 너네가 알 수 있으면 알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으니 니네가 알아서 찾아봐. 약간 저의 마인드는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되게 극소수만 그걸 알고 좋아하는 느낌을 3년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자체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방식보다는 제가 스스로 탐구하고 그걸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를 저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느끼고 그런 것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막 너무 막 열심히 설명하는 게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과정을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손님들은 좋아하는구나. 아직 좀 미숙한 모습들, 허점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이제 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뭔가 딱 완성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안에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뭔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재밌어 할 거라고 그동안은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D&D는 중고품을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상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약간 빈티지 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세련된 빈티지 샵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자신이 개성을 보여주려고 이 상점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운동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과잉의 시대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재고가 되면은 싸게 팔아서 떨어버리고 이런 그 상업 과정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물건을 좀 더 잘 다듬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이런 상점이 존재 자체, 그리고 이런 상점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D&D에서는 상점이지만 공부회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물건을 제작한 제작자들이 불러놓고 왜 이렇게 제작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대담 형식으로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 서점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약간 북토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살 소비자들에게 그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신선하기도 했고 저희 물론 서점들에서 많이 워크숍 형태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상점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고 그게 프리워커스의 어떤 메시지랑 연결되는데 프리워커스가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를 통해서 이제는 독점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눌수록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보통의 이야기, 모자란 이야기, 과정의 이야기가 가진 힘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북토크를 하는 게 그냥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단지 우리 서점을 주목하게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해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상점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이 책들을 계속 연결되면서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D&D에서는 이제 자주 오는 손님하고 손님 중에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과 같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재활용 스토리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대요. 근데 누가 보면은 아니 무슨 재활용 가게에서 영화를 찍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물건을 파는 공간만이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물건들이 각 사람들에게 가서 또 퍼질 메시지조차도 이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방에서 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책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 작업이라고만 그냥 여겼었는데 그냥 관객의 취향 이름으로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제가 계속 전통적인 개념의 서점 같은 뭐 전통적인 개념의 카페, 전통적인 개념의 상점이라는 그 단어에 갇혀서 관객의 취향이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을 너무 막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하면 외부의 손님들이 느낄 때 여긴 대체 뭐 하는 공간이야? 라고 혼란을 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느 순간 손님들이 그것들조차도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제가 저의 미디어를 통해서 관객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너무 생뚱맞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책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여기는 여행 매거진을 이제 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굳이 상점에서 저런 걸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만의 미디어를 갖는 거는 생활용품 가게도 시점과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자신만의 미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이거는 또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아무래도 관객의 취향 유튜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책방뿐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상점, 사업체, 브랜드 모든 것에서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거기를 찾는 고객들은 그 스토리보다 결과물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모르는 거지만 각각의 다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저는 또 하나의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